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지형 지도다. 고베의 지진 진원지도 표시했다. 고베에서 우리가 가보게 될 현장 답사지 등을 표시한 이성지도다. 고베 앳 항구에 있는 쇼핑 복합시설인 모자이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지도다. 우리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다. 모자이크 쇼핑 복합시설이다. 음식점으로 가면서 항구와 쇼핑 복합시설 내부 등을 둘러본다. 앳 고베 항구의 풍경이다. 빨간색 모래시계 형태의 고베의 해안 전망대다. 내부에는 전망대와 레스토랑, 매점이 있다고 한다. 모자이크 복합시설 내부다. 점심 식사 장소인 음식점이다. 밖으로 나와 음식점 주변을 둘러본다. 이곳에서 항구의 풍경도 즐겨본다. 배를 정박시켜 복합시설로 사용하는 것 같다. 선상에서 어떤 축하 행사가 있는 것 같다. 내려다 보이는 곳은 바다의 광장이다. 이제 인간과 방제 미래센터로 가게 된다. 주차장으로 가면서 항구와 주변 풍경도 둘러본다. 주차장에 왔다. 주차장 주변도 둘러본다. 지진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기 위해 인간과 방제 미래센터로 가면서 1995년 고베 대지진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밑에다가 그 땅이 움직일 때마다 이 위에 있는 건물이 반동이 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이 지진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베에 온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위아래를 흔드는 지진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40 몇 분이었었나? 여명이 동트기 바로 직전에 딱
3분이었나? 3분도 안 되게 온 지진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당시 사상자가 뭐 4천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인분들이 특히 피해가 많았고, 고베 시내보다는 그 외곽에 사시는 그 노인들, 혼자 살고 자식들은 다 저기 분가해서 없고,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노인네들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집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다치는 이런 사고를 노인들이 특히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고베 지진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언론에 주목을 받았는데, 아침에 그 새벽이 되기도 전에 그 난리를 겪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정말 사람들이 차분하게 그냥 나와서 어떻게 된 거지? 사고가 나면 나는 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물도 없고, 그리고 쌀을 많이 안 사다 놓은 사람들은 쌀을 사러 가야 되고 막 이랬는데, 특히 물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이 9시에 열면 9시에 문 여는 편의점에서 새벽 한 4시 이렇게 해서부터 앞에 줄을 서는데, 그 편의점 담장을 둘러싸갖고 2줄, 3줄 이렇게 해서 줄을 서는데, 문 열리자마자 막 오르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내가 필요한 오늘 마실 양의 물만, 그래서 한 사람당 한 병. 다 넘어지고 지금 옆으로 다니는 이 고가도로, 이것도 다 무너져서 아주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그냥 주저 내려앉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보시는 이 건물도 다리 위에 쓰러져 갖고서 척 걸쳐져 있었는데, 지금 다 복구가 돼서 거의 다 새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진 피해라든가 그 복구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해놓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 바퀴 둘러보시는데, 가끔 한국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한국말로 설명도 해드리고 뭐 이러시는데, 제가 미리 전화를 했더니 오늘 그 봉사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저희 팀하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제가 끝났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해 놨는데, 어느 정도 건물이 넘어졌는지, 그 밑에서 사람이 어떻게 아침을 맞이했는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방제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 사진이다. 인간과 방제미래센터 건물과 그 주변을 둘러본다. 건물 내부다. 지진 홍보 영상 관람 절차를 밟고 난 다음 상영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에 맞추어 상영강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진에 대비해 설계한 애벽 구조물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캡처한 고베 대지진 지역을 표시한 지도다. 지금부터 고베 대지진 자료 영상을 본다.
すごい音がして部屋中のものが飛んできた。布団をかぶろうとしたけど引っ張れない。なんか挟まれてる。地震が収まって見ると天井が目の前に。横の姉は瓦礫の下で見えない。しばらくして私は近所の人に引きずり出された。そこへパチパチと燃える音。目の前にはものすごい炎が迫る。その時瓦礫の下から姉が叫んだ。いいから逃げて。両親は狂ったように泣き叫んでいた。自然災害をなくす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その被害を少なくすることはできる。減災という考え方。あの大震災から学んだことを日々の生活に生かしていくことが私たちの務めではないでしょうか。ぬくもりのあった家が今はもう。私たちは家族の思い出を探した。家族の絆を感じる幸せな時間が過ぎた。私はすぐに病院へ運ばれたけど、そこも大混乱だった。電気も止まり、水も出ない。泣き叫ぶ声だけが聞こえた。体育館はごった返していた。私たち家族もそこへ。同じように肉親をなくした人が、人の声が遠くに涙でかすんでた。復旧が始まり、たくさんのボランティアの方が全国から援助に来て励ましてくれた。それまで自分一人で生きていけると思ってた。でも突然肉親や家を失い、どうしていいのかわからない。近所の方々やボランティアの励ましに救われた。心が安らぎ、気持ちが明るくなった。頑張ろう。
周りの援助に甘えてられない。そう思うと体の中に力が湧いてきた。少しずつ街もきれいになっていく。元気な街が見えてきた。私たち家族は姉の霊を弔った。避難所は休めるところじゃなかった。話し声はうるさく、嫌な匂いもする。配られたおにぎりも冷えて固まり、おばあちゃんはトイレを嫌がり、何も食べない。避難所でもお葬式が行われた。姉が死んで私が生き残ったのはなんで？運が良かったから？棺のお姉ちゃんへかける言葉がなかった。관람을 마친 다음 우리는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던 지역으로 가서 조사하게 된다. 현장 조사할 위치와 그곳의 지형과 지세를 알아볼 수 있는 이성 지도다. 탐방 지역에 도착했다. 우리들이 조사할 곳으로 가면서 동네 분위기도 살펴본다. 현재의 위치와 풍수지리학적으로 조사할 지역을 자세히 표시한 이성지도다. 지금부터 영상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직접 조사한 내용이다. 이게 그러니까 가서 얘가 지진이 없었다고? 백을 받는 터들은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진 때도 집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미지 하나 있고 이미지 그렇죠. 구글 보고 여기 멘션이에요. 저 저쪽 건물 두 건물 그거 아니에요? 그 건물가?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요 두 건물이 그게 요 아파트 두 건물이 지금 저 건물이라는 거야. 예. 저기 나도 명함 좀 한. 여기가 되네.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몇 사람이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가면 진맥이 있을 거고 진맥이 있는 지진 피해도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요 아래 이제 이만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왜? 저기 지진 때도 여기 근처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진 때도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제 생각은 우리 풍수적으로 지맥이 있고 혈이 있는 곳은요, 이 지구 껍데기가 두껍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 나는 지역, 뭐 여기 고베나 이번 스탄성이나 이런 곳들은 지진이 심하게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저는 이 지구 껍데기가 좀 얇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곳들은 지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맥이 있고 혈이 있는 곳은 지진이 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일껏 힘들여가지고 좋은 자리라고 혈을 골라서 살고 있는데 지진 나가지고 집 폭삭 가라앉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풍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 껍데기가 좀 두꺼워서 거기를 통해서 지맥이 내려오고 이 혈이 맺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고베 대지진, 그러니까 지진 난 지역하고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진 난 지역과 여기는. 근데 저도 이분들 얘기대로 여기는 흔들림조차도 없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저도 약간 충격인데요. 그럼 여기다 우리나라는 그강 때문에 지진이 아주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역사적으로 난 적이 없어요. 날 수도 없다는 그런 상황.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라부터 훑어봐도 이런 고베 대지진이나 스촨성 지진 나듯이 이런 지진은 없고, 약간의 지각 흔들림 일부 지역에서 그 정도만 이렇게, 이게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간혹 어디에서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봐서는 이렇게 흔들려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네. 약간의 정말 이게 아니야. 내가 중계쪽에 너가 지금 정확하? 공연을 샀구나 이게. 어? 이게 희한하네. 그럼 여기도 고리라는 얘기지. 이런 거라는 게 네. 여기서 지금 이게 돈도 안 나니까. 근데 여기 형 지형사라고 해서 여기 없잖아. 이 건물이. 또 이상하네. 이게 깎았다는 얘기지 지금. 아니 깎아도 그렇죠. 네? 이쪽부터 명생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능선이야. 네. 네? 네. 여기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여쪽이에요, 여쪽. 이쪽 능선이니까. 능선이고 여기는 약간 이제 경사가 진지해 보이지. 그래서 저 석장 있는 쪽으로다가 능선이 그렇게 내려가고 했어. 큰 게 있어. 아유, 네, 이게 몇 거라니까요? 이야. 또 하나의 능선이라는 얘기를 든 거야. 그러니까요, 물이 이렇게 가서 저기 가서 합수돼 버리는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정릉이 하나 짧은 거야. 아, 그러면 합수처도 가봐야 되겠네. 아까 보고 있잖아. 합수처는 여기 나가고. 아, 그러니까 거기 가야지. 여기가 기지. こちらはユートバイクの配給車です。ご不要になりました。バイクはありませんか？ものによっては高く書いております。ご不要になりました。バイクはありませんか？ 정답. 거기서 걸으니까 맞다니까. 저쪽이 맞아. 그래서 뭐 저쪽이 맞아. 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아, 거기서 한번 실험해봐요. 네? 실험해보시라고. 아니 뭐 필요하다거나 이게 하면은 그냥 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다니까요.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잘 따게 안 뚫긴다.
정말 저 각진되고 밑에 어디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넓은 쪽이 넓은 게 백호라고 백호 확 감았잖아. 네, 백호예요, 백호. 확 감았잖아. 이게 백호예요. 이게 높잖아, 얘가. 이게 그거잖아, 이거. 백호예요, 백호. 백호 뒤로 개울이 있고, 중마루 저 중간에 기와 하나, 저 기와 하나, 저 숙기와 쭉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번개인데 저쪽 번개. 그러니까요. 암키와 숙기와 있는 데가 여기도 이렇게 이全部回って神戸に来ているんですが、他のところと違ってこちらは村の景色が本当に良くて、はい、気に入ったそうなんですよ。でみんな家を建てる仕事をやっているんで、こんな形の家を建てたらいいなとか、よく売れそうなとか言いながらとっているんですね。今地震がいったでしょ。はい、それで家の中強化しようんです。強化強くしようんです。こう壁取ってね、で柱をこういうで毎日来て一月ほどこの方できたんだけど。そうだったんですか。뭐라 그래? 피해 정도가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この辺りにはもう地震の被害は全然なかったんですか。方ね、ここはこう山でしょ。だからね、土地が硬いから倒れた家はあんまりないです。이분도요, 여기가 산이고 여기 지형 자체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뭐 집이 무너지거나 그런 피해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はい、ゆうきちゃんです。ご不要になりました。バイクはありませんか？ 우리 저기 가이드니까 아주 긴장을 많이 하시네. 굉장히 이거 뭐 획기적인 우리는 설마 우리는 그렇게 왔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 별로 뚝 떨어졌어. 뚝 떨어진 거야. 애들은 된 거지. 원칙을 보면 원칙을. 돈만 많을 뿐이지 리더는 못해. 펄만 해, 펄. 저게 나오나도 모르겠다. 이번 탐방 결과 풍수지리학과 지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탑승한 차량 옆에 세신 또는 색신이라는 비가 있는 곳이다. 이 비는 동서로 나 있는 길을 지나갈 때 도중에 여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조신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도로를 확장 공사할 때 바로 서쪽에 기족저택의 정원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제 오사카로 가게 된다. 가면서 안내인으로부터 일본 백년전쟁, 즉 전국시대 말 옆 세 사람의 영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일본에 내란이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 목을 베서 장군한테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100년 전쟁 동안 엄청나게 일본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드디어 10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세 사람의 영웅이 태어나는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3살 밑으로 키노시타 도기치로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4살 밑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네 땅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은 자기가 자기 땅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도 7살짜리 10살 꼬마가 너무나도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귀족들은 귀족 옷을 입고 칼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글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장남이면서도 산 위로 강으로 막 수영을 다니고 거지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새끼줄에다가 삼각김밥 하나 먹고 또 새끼 꺼서 참외 하나 먹고 이런 걸 허리춤에다 차고 그 스모라고 하는 거 보시면 훈도시라고 하는 팬티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다가 새끼줄을 꼬아가지고서 다니면서 수영을 다니고 거지들하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쟤는 장남의 그 인물이 아니다. 둘째로 장남을 시키자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버지는 장남을 끝까지 밀어줍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태어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해갖고 이마가와라고 하는 집안에 그 인질 생활을 하러 가는데 그 3살짜리 어린애가 인질 생활을 하러 가는 도중에 그 오다라고 하는 집안에서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오다라고 하는 집안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키우고 이러는데 그 아들이 허리에다가 참외 붓고 막 이런 아들이 도쿠가와한테 막 찾아가갖고 야, 너 나보다 어리고 내 동생이니까 우리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대장이고 네가 동생이니까 내 부하하고 우리 일본을 전국을 통일하자 약속해. 너 엄마 보고 싶어도 참어 막 이러면 얘가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면서도 엄마 보고 싶은데도 나는 안 울어. 난 사나이야 막 이러면서 그 참외 하나 주는 거를 맛있게 아작아작 먹고 막 이랬는데 두 번째 태어난 키노시타 도기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미천한 집안에서 어렵게 사는 그런 처지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 셋이 다 장성을 해서 오다라고 하는 장군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오다라고 하는 그 기이한 행동을 했던 아들이 그 오다 영지를 물려받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옛날에 자기네 땅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계곡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얼마나 여름에는 불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는지 어디서 매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땅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군사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지들은 옛날서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을 친구로 맞아들이면 내 군사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내 편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그 7살짜리가 그걸 터득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역사 그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한 계단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3발자국 4발자국 한 세계를 건너보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똑똑했고 막 그랬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일본에서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걸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라크전이라든가 다 돈이 있기 때문에 국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나라는 억울한 일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장사를 하려면 그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 보니까는 통행세가 너무나도 비쌉니다. 내 마을을 지나치려면 돈을 내라.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남는 게 없어서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었던. 그런데 오다는 자기네 성문을 확 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땅에서 장사를 해도 좋다. 대신 이익이 나면 나한테 조금의 세금을 바쳐라.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자기가 자기 스파이를 장사하는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서 여관에다 술집에다가 다 풀어둡니다. 여기저기서 떠도는 그 정보들 장사하는 사람이 발품 팔아서 얻은 그 정보를 이 사람이 다 수집을 합니다. 어떤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정보를 다 알다 보니까 정보에 강했던 사람, 돈이 많았던 사람 그러면서 1453년도가 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포르투갈에서 배가 하나 막 이렇게 다니다가 난파가 돼서 일본 다네가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의 난파가 되기 직전에 무사히 일본에 도착을 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왔고 일본 사람들 포르투갈 배를 처음 봤는데 그 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조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 지금 돈으로는 한 자루에 200만 원이랑 거금을 들여서 2자루를 사서 하나는 완전히 분해를 하고
하고 하나는 총 쏘는 연습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어젠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군인은 각자 무기 소지, 도시락도 각자 지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총도 그때 많이 만들어져서 200만 원짜리가 이제 50만 원으로 다운이 됐는데 이 총도 각자 지참. 그래서 돈이 있는 병사들은 그 조총을 사들여서 이제는 조총도 가지고 활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습기가 많은 나라고, 그리고 조총이 화약 이걸 넣고 심지에다 불을 탁탁 붙여갖고 불이 지지직 타 들어가길 때 조총 조준을 해서 쏴야 되는. 활은 그냥 쏘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고 신무기 힘에 틀림은 없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조총이었다고 하는데, 이 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조총을 3,000자루나 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땅을 이렇게 한번 순시를 하겠다 해서 시장을 나갔는데, 시장 저기 한 구덩이에서 어떤 바늘 장수를 만나는데 체격이 되게 왜소하고 삐쩍 마르고 얼굴에는 삐쩍 말라서 살이 없어서 주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처럼 생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다 보니까 원숭이처럼 생긴. 그래서 야, 너 원숭이 같아. 야, 원숭아. 원숭이를 일본 말로 사루라고 합니다. 야, 사루.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키노시다 도이치로라고 합니다. 야, 너 나중에 나 한번 찾아와라. 근데 얘기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자기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줄도 알고, 그리고 뭐 굉장히 똑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이 원숭이가 장군을 찾아가는데, 야 원숭아, 내가 너한테 시킬 거는 마땅히 없고 그 내 말이나 관리해라. 그래서 마부가 됩니다. 말을 단거리를 짧게 빨리 뛰는 말, 장거리를 오래 잘 뛰는 말,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공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너는 1계급 특진이다. 말 관리하지 말고 내 신발을 관리를 해라. 근데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뭐 천한 직업 같은데 장군을 옆에서 직접 보자 하는 직업.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어깨도 으쓱으쓱 하는데, 이 저기 초겨울에 그 진눈깨비가 내리고 이런 싸늘한 겨울날 오다라고 하는 장군이 밖에 나가려고 새벽에 신발을 딱 신는데 그 가죽 신발이 발끝부터 따뜻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불러서 야 사루, 신발을 어떻게 입길래 이렇게 따뜻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제 진눈깨비가 내리고 밤에 추웠다 보니까 장군님이 언제 나갈지 몰라서 제가 따뜻하게 밤새도록 안고 잤습니다. 이 말에 감복한 이 장군이 너는 이제부터 1계급 특진이다. 신발 말고 내 병사가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배송이 받은 부대가 어디냐면 창부대. 옛날에 전쟁이 나면 일렬 행대로 서서 창을 2m나 되는 거를 하나씩 다 잡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상대방을 위협을 하기 위해서 창부대가 제일 먼저 전진을 합니다.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인질 생활을 했었던 참외를 눈물을 먹으면서 먹었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사람도 이제 커서 오사 편에 서서 전쟁을 막 치릅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다 통일을 해 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이 사람이 버거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케다라고 하는 가문인데, 군사를 너무나도 막 힘들어했는데 그 다케다 군단이라고 하는 그 병사들은 기마군 병이었었는데, 이 기마군을 일본 최고의 군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마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조총 모리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끝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지금의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정도 가는 그런 먼 곳에 있습니다. 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전국을 거의 다 통일하다 보니까 군사를 다 배치를 하고 원숭이한테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원숭이다. 다행히 원숭이는 걸어서 15일 걸리는 먼 곳에 있다 보니까 15일 안에 내가 교토를 장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모리라고 하는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너 항복하지 말아라. 내가 교토를 뒤집어 엎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칙사가 히로시마에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편지를 낚아챈 사람이 누구냐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이 편지를 보자마자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자기 군사 중에서 발이 제일 빠른 20명을 뽑아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교토까지 가는 길목에다가 무조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횃불을 켜고 모든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된장, 물, 주먹밥 3가지를 준비시켜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 배도 좋다 이런 명령을 보내면서 보내자마자 전국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고 발이 묶이는데 횃불만 보고 여기서 저 횃불만 보고 무조건 뛰어가는데 자지도 그냥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 전에 허를 찔려서 원숭이한테 제지를 당하고 그 사람은 이제 종결이 되고 드디어 교토에 입성을 하면서 이 전국 통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내가 이제 이 전국의 패권은 내가 다 내 손에 잡아 있고 그리고 내 성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토라고 하는 곳은 천황이 있다 보니까 가에다가 성을 짓는데 그게 바로 1582년도라고 합니다. 오사카에다가 그 성을 짓는데 이제 원숭이가 성을 짓는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성을 짓기 위한 나무, 돌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면서 성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하의 제1가는 권력자가 되는데 하시마라고 하는 그 성 남의 이름을 한 잔씩 딱 이름이다 보니까 야 내가 일본에서 천황보다 더 높은데 남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쓰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천황한테 가서 나 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다오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하나 받는데 그때 받는 이름이 뭐냐면 풍신이라고 하고 풍신을 우리 저기 일본 말로는 도요토미라고 합니다. 이름이 히데요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이렇게 한 부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9번째 부인 자기보다 26살 어린 그 9번째 부인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천안 통일을 하고 도요토미라는 성을 얻고 아들을 얻고 너무나도 기쁜 이 도요토미가 정말 세상은 내 거다 이러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3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그건 안 된다.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랬는데 무조건 간다. 해서 일어난 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막 처음에는 장안까지 중국에 장안까지 다 갈 것 같은 그런 기세여서 그거를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버틴 것이 바로 그렇게 양쪽의 사람들한테 괴로웠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제 자기가 죽인 조선군인의 병사의 목을 쳐서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보내야지 자기가 또 땅도 받고 돈도 받고 이랬는데 이 목을 쳐놓고서 다 보내다 보니까 몇천 명 몇백 명을 보내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 타는 것보다 이거 내가 보내는데 한 명 죽이고 귀 양쪽에 2개를 잘라서 보내다 보니까 그러면 귀 보내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이제 코를 잘라서 배라고 그래서 그 코하고 귀하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가는 도중에 썩지 말라고 단시에다가 붉은 소금 뿌리고 귀 재고 붉은 소금 뿌리고 코 재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막 쌓여있는데 일본 사람도 너무나도 잔인하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거 너무 잔인하다. 불쌍하다. 막 이렇게 해서 일본의 가부키라고 하는 전통 극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이 이거 우리 불쌍한 요원들을 위해서 무덤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무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냐면 청수다 우리 아까 갔는데 거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학생 단체나 아니면 관광팀이나 이렇게 이총 이렇게 해서 귀 있어서 이총 가는 그런 코스가 또 있는데 가면 마음도 짠하고 이러는데 그 가부키 배우들이 처음엔 만들었다가 지금은 나라에서 관리를 해서 그 관리하시는 할아버지가 바로 그 무덤 옆에 사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청소도 하시고 이래서 자기가 여기 죽으면은 안 되겠다. 그 자기가 죽기 전에 빨리 다른 사람한테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조카한테 다음 장군 자리를 물려주는데 물려주자마자 9번째 부인이 또 임신을 합니다. 딸이면 다행인데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자까지 그 5살, 3살 된 애들까지 목을 댕꽁댕꽁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옛날에는 묘 갔을 때 거기 지명 이름이 후시미라고 합니다. 후시미 가시면 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후시미 성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풍신수길의 아들이 오사카 성에서 정권
도쿠가와를 잡고 이러는데 에도로 쫓겨간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